안녕하세요. 비전공개발자 준이 키우기의 준입니다. 이제 새 회사 다닌 지도 어느덧 한 달 하고 반이 좀 지났어요. 오늘은 제가 생일이라서 회사에서 2시간 일찍 보내주더라고요. 덕분에 빠르게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갓.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취준 때 들었던 인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책 읽는 것을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책을 읽으면은 잠이 오기도 하고 흐름이 끊겨가지고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인강은 이상하게 듣기만 해도 술술 잘 이해가 되고 공부가 잘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인강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강은 알고리즘,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관련된 인강입니다. 이 소개해드리는 인강은 어디서 후원을 받은 게 1도 없고요. 오직 주관적으로 만 평가를 하고 이렇게 추천하고 리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밝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평가입니다. 우선 알고리즘 관련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강의 난이도는 총 3단계로 나눠가지고 높은 순서대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알고리즘 하면 백준 하면 알고리즘이죠. 네, 유명합니다. 알고리즘의 첫 번째 선수는 백준 알고리즘 강의입니다. 난이도 레벨 3. 제가 가장 먼저 알고리즘 공부할 때 구매해서 들었던 강의예요. 가격은 45,000원, 55,000원 각각 1편, 2편으로 나눠져 있고 기한이 30일씩이에요. 저는 처음에 백준 강의가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나 봐요. 처음에는 5점 만점에 2점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강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보자면 이 강의에서 쓰인 언어는 자바입니다. 강의의 방식은 문제를 읽어주고 PPT에 설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자료구조 지식이나 알고리즘 지식이 조금 있어야지 듣는데 조금 수월해질 거예요. 만약 이 백준 알고리즘을 수강하려는 사람이 코딩을 막 시작한 사람이다. 1년 미만의 공부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빠르게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하고 싶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 때 제가 공부하기에는 클론 코딩 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코드를 하나씩 따라치면서 이게 무슨 코드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나하나씩 떠먹여주는 강의가 조금 더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백준 강의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5점 만점에 2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점 만점에 4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백준 강의한 PPT를 다시 돌려보면은 아 그때 이게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이해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되게 어려웠었던 게 지금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약간 좀 되어 있고 마음이 조급하지 않으면은 백준 알고리즘 강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네카라 쿠베를 준비를 해야겠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쌓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위해서 백준 알고리즘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하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초보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벨 2 패스트 캠퍼스에 있는 데이브 리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 알고리즘 기술 면접 강의입니다. 가격은 10만원이고 주관적인 평가는 제가 4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쓰이는 언어는 파이썬이에요. 강의비가 꽤 비싸죠. 이게 좀 더 싸져가지고 인프런에 들어가면 훨씬 좋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이 강의의 특징은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에 대해 좀 더 깊은 내용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백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자료 구조가 어떻게 생성되어져 있는지 약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진행하는 반면에 패스트 캠퍼스의 데이브 리 선생님의 이 알고리즘 기술 면접 강의는 좀 더 깊은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링크드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링크드 리스트가 앞뒤의 노드들이 어떻게 이어주고 어떻게 끊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료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 원리를 익힐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학습하는데 이게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또한 초심자가 익히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딩을 접한 지 6개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것도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알고리즘 강의의 장점이자 단점은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 시점에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인간미가 있어 보여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듣는 것만 해도 이미 반은 성공한 거다. 그리고 본인이 비전공자 출신이기 때문에 비전공자 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런데 이분 출신을 알게 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 일어일문학과를 나오셨고 연대 컴공 석사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력이 있겠지만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강사로도 활동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력들을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고려대와 연대라 일반인이라고 하기엔 좀 킹반인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 학습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적인 단점이 또 한 개가 더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 코드와 일반 글로 된 문서들을 통합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블럭에 코드를 넣어 놓고 하나씩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근데 블럭을 실행하는 걸 순서를 꼬이게 하면은 프로세스 블럭들이 꼬이게 쌓이겠죠? 그러면은 생각지 못했던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코드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이게 왜 오류가 떴지? 이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저 처음에 그랬어요. 하지만 이 주피터 노트북의 또 장점이 강의자가 학습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거의 그대로 보고 그냥 눌러서 순서대로 따라 하면서 실행하고 변수만 바꾸면서 아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확인할 때 학습할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피터보다 파이참이나 VS 코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익숙하진 않더라고요. 자, 마지막 알고리즘 레벨 1 인프랑 김태원 강사님의 파이썬 알고리즘 문제풀이입니다. 가격은 66,000원이고 주관적인 평가는 4.5입니다. 5점 만점에 4에서 8개월 정도 코딩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약간 적정 난이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추천을 하고 싶은 강의고요. 물론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2, 3일 정도는 공부를 해보시고 들어보는 게 편할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테크보이 원희님의 그 파이썬 1시간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듣고 오시면은 딱 맞을 거예요. 이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듣고 따라 하기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좀 듣고 나니까 알고리즘 문제 풀이가 좀 풀만 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쉬운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알고리즘 강의들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레벨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한 4개월 차이시다, 5개월 차다, 3개월 차다 이러시는 분들이라면 순서대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한테 맞는 걸로 낮은 단계에서 하나씩 천천히 이렇게 스킬업을 하는 게 지치지도 않고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CS 관련 강의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영체제 강의 소개입니다. 운영체제는 진짜 유튜브 강의, OCW의 타대학 강의도 듣고 책도 많이 봤었는데 사실 딱히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글을 잘 못 읽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컴퓨터 켜지는 것부터 해서 이 디테일하게 중간과정 빠짐없이 하나씩 다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강의가 잘 없었어요. 물론 설명을 해주는데 이 생략을 하거나 전문 용어들 많이 썼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운영체제 공부할 때.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약간 학습력이 좀 떨어지는지 아무튼 어려웠습니다. 초반에.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돈을 좀 주고서라도 운영체제 강의를 좀 듣고 싶다라는 마음에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유료 운영체제 강의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패스트 캠퍼스의 전공자 따라잡기라고 60일 동안 강의 보고 과제하는 이런 코스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는 운영체제 말고도 컴퓨터 구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었는데 커리큘럼을 보면은 꽤 그럴듯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봐도 그럴듯해요. 선전을 정말 잘 해놨어요. 제가 다 들어봤지만 운영체제 외에 컴구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이 강의들을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게 훨씬 크겠지만 어려웠어요. 근데 운영체제 강의는 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고 반복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알고리즘 설명 때 말씀드렸던 데이브 리 선생님의 강의입니다. 한 40만원 가까이 줬었던가? 30몇만 원인가? 이 정도 줬었었는데 그래도 운영체제 하나 건진 것만 해도 저는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60일 동안 전공자 따라잡기 이거를 추천해 주려는 게 아니고 패스트 캠퍼스에 보면 데이브 리 선생님 외에 다른 이제 강의들 뭐 C++이라든지 컴퓨터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묶어놓고 조금 싸게 파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매니저가 붙지 않고 과제를 하지 않는 그런 단과반 형태의 강의인데 컴퓨터 공학 전공 필수 올인원 패키지입니다. 이게 가격이 127,500원인데 이거는 이제 평생 수강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 데이브 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60일 따라잡기 강의랑 지금 이 컴퓨터 공학 전공 필수 올인원 패키지에 있는 운영체제 강의가 같나요? 그랬더니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들으시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운영체제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체제만 이렇게 사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12만 원이면은 운영체제 하나 공부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다른 강의도 다 좋을 거예요. 다 좋겠지만 운영체제 이거를 잡으시고 싶다? 이거 들으시면은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개의 단점이 더 있네요. 데이브 리 선생님의 강의는 말씀이 좀 느려요. 그래서 저는 1.6배에서 2.0배속 맞춰가지고 여러 번 돌려보는 식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느릴 수 있지만 속도를 올려서 보시기를 추천드린다는 점. 그리고 그 패스트 캠퍼스 강의에 대해서 말이 분분한데 그냥 특정 어떤 분의 어떤 강의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자,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 SQL DB랑 NoSQL DB가 있는데 공부는 두 개 다 해보시는 게 좋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강의는 SQL 강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oSQL형보다는 전통적인 SQL 형태의 DB가 조금 더 까다롭더라고요, 공부하기에는. 그래서 인프런의 데이브리 선생님의 SQL DB 기본부터 파이썬 슬래시 데이터 분석 활용까지라는 강의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잔재미 코딩이라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같은 분이고요. 금액은 55,000원입니다. 플러터 프로젝트를 할 때 이 DB에 대한 DB 지식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 개발자들한테 카톡으로 물어봤습니다. 뭐 인강까지 들을 필요가 있느냐, 책 한 권 아무거나 잡고 봐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근데 저는 역시 사람이 직접 말을 하면서 알려주는 게 훨씬 좋아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이 강의 샘플을 듣고 난 다음에 오,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사서 듣게 됐습니다. 책 살 돈에 금액을 조금 더 붙이면 강의를 살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강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해당 강의에서는 MySQL로 SQL문을 쓰는 법부터 데이터베이스 기초 지식들을 알려줍니다. 아주 이해하기 쉬워가지고 저는 이걸 공부하는데 3일 걸렸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 코스에 보면은 데이터 분석 활용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듣진 않았습니다. 플러터 이제 개인 프로젝트 할 때 SQL라이트를 썼는데 요때 스트링으로 짜가지고 SQL 명령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막 이상한 오류도 나오고 테이블이 꼬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찌어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뭔가 되게 공허한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여기서 내가 만든 것 중에서 뭐가 잘못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결국 찾다가 들은 게 이건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세 번째, 네트워크 관련 강의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프런의 김영환 강사님의 모든 개발자를 위한 HTTP 웹 기본 지식입니다. 이 김영환 강사님은 배민 개발자로도 유명하죠. 가격은 44,000원입니다. 꽤 비싼 편인 것 같아요. HTTP만 가리키는 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네트워크를 다루기보다는 HTTP에 대한 것만 다뤄요. 라우트나 스위치, OSI 계층 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확실히 요즘 실무에는 그런 지식보다는 HTTP를 깊게 아는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HTTP 관련 강의는 유튜브를 찾아보면 굉장히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확실히 돈을 낸 만큼 필수적인 필요한 지식들을 묶어서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빠르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돈 주고 사서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면 꼭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유료 강의들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 해당 강의들을 추천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강의들을 듣는다고 해서 실무 능력이 직접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면접에서도 그 효력을 발휘는 할 거고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지식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지식들과 연계 작업이 돼가지고 이해하는데 훨씬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개발자들이 공통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좋은 강의라고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뭐 프론트, 서버, iOS, 안드로이드 등등등 관련된 강의를 공부를 하면은 훨씬 좋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디스코드 독서실을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집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동안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파악을 했고요. 원래 캠방 한 개만 오픈을 해놓고 독서실 운영을 했었었는데 캠 키는 방만 운영하니까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캠 끄는 방을 한 개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을 키는 방에서 일정 시간 동안 캠을 키지 않으면 캠을 끄는 방으로 이동할 수 있게 제가 디스코드 API로 봇을 만들어서 장착을 해놨습니다. 물론 아직 버그가 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잘 작동했고요. 실제로 지금 20명 중에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4명에서 5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좀 인원 제한하지 않고 많이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모집 기간은 제가 일단 4월 30일까지 4월 30일 금요일까지 책정을 할 거고요.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는 거를 이제 매일 체크를 최대한 하려고 할 텐데 체크가 되는 분들 위주로 바로바로 독서실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디스코드에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캠방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 CPU를 디스코드가 많이 쓰는 게 단점인데, 이때는 캠오프 방으로 가셔서 CPU를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기타 운영 방법들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추가적으로 제가 넣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보고 숙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도 거기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방법은 디스코드를 이용하실 때 모바일 앱을 다운을 받으시거나 PC 실행 파일을 받으셔서 이용하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웹으로 하면 이 캠 버그가 있더라고요. 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웹 브라우저 버전이나 종류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이 실행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하거나 앱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